JB타임즈.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그러게요. 귀 시렵던데 오늘. 귀 시려 오셨어요? 네, 오는데 귀가 시렵더라고요. 모자를 좀 쓰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스튜디오에서 써도 돼요? 그럼요. 그래요? 그럼요. 자유 나라인데요. 무슨 진짜? 상관입니까? 네. 그럼 번거지 쓰고 해야죠. 네. PD님의 허락을 받아야겠구나. 인다리님이 군산은 조금씩 눈이 날리네요라고 날씨를 전해주셨고요. 네. 아까 어떤 분은 진도도 오늘 날씨가 쭉 추워졌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 촌철님들 건강관리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매누님이 삐딱선은 미끄러워 다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안전줄을 꽉 붙잡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김종배 형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선 집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AS타임 가시죠. 네, 제이비도 종부세 내보고 싶으시죠? 한번 내봤으면 하는데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멀리 있나요? 네, 멀리 있어요. 네. 네. 어제 비컨뉴스에서 곧 나라들 종부세 고지서 관련해서 종부세 폭탄, 무용지물, 악몽 이러다 다 죽어라는 충격과 공포의 각종 제목을 단 언론 보도들을 조명을 했었잖아요. 네. 좀 과장된 이상한 개선법을 꼬집기도 했었는데요.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든 어제 관련 보도들은 어땠을지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6만 5천 명이라더니 실제로는 94만 7천 명이 대상으로 작년보다 42%나 늘었다. 이런 보도 있었고요. 종부세 고지세액만 5조 7천억 원에 달해서 현 정부 들어서 15배 가까이 올랐다. 폭탄이다. 라는 보도 역시 있었습니다. 네. 반면에 따져보니까 종부세를 내는 개인은 인구의 2%가 안 되고 법인이나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전체 종부세의 89%를 낸다. 모두가 겁낼 폭탄이냐. 이렇게 묻는 보도도 있었어요. 예. 우리 JB가 미디어 비평 1세대 대표주자 아니겠습니까? 예. 분석이 필요합니다. 통계의 마법이라고 들어보셨죠? 통계의 마법. 그러니까 원 데이터는 있는데 원 데이터 가운데 어떤 걸 뽑아가지고 통계를 내느냐에 따라서 실상이 전혀 다르게 전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부세 관련 보도가 전형적으로 그런 경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종부세를 당연히 많이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인이 한 100평 갖고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법인이 내는 종부세에다가 1주택자가 내는 종부세를 그냥 두루 섞어가지고 평균을 내면 그 평균액이 엄청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산출 방법과 법인은 별도로 치고 개인 그것도 1주택자만 그러면 내는 종부세만 뽑아가지고 평균을 내면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전제로 통계를 내버리면 종부세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착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좋게 표현해서 통계의 마법이고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통계의 사술이라고 편개하는 사람, 그러니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통계를 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톱님이 나도 종부세 내보고 싶다. 라디오 헤드님은 아파트값 오를 때 종부세 오른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집값을 보는 시점이 참 전지적 탈세 시점이네요. 라고 꼬집어 주셨네요. 많이들 부러워하고 계십니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국민의힘에선 선대위가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렇게 3김 체제로 가동될 거라고 알려졌지만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병준, 이준석 두 상임 선대위원장 의결만 안건에 올렸습니다. 하루 이틀 좀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그거는 본인께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시면은 그때 울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보고하셨잖아요. 혈도사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께서 취재를 해보십시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광화문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난 김 전 위원장은 할 말이 없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우려스러운 지점이 어떤 부분인지 나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어요. 김 전 위원장은 또 자신이 하루 이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는 윤 후보 측의 설명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김 전 위원장이 곧 합류할 걸로 기대한다면서도
선대위 출범 시기를 12월 초로 연기했습니다. 네. 선대위 뭐 구성 가닥이 잡힌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어제 돌발적으로 이런 어떤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네. 좀 간단히 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여기 이 뉴스에 안 나오는 한 그 소식이 더 있는데 그래서 사전에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가 요 안건을 25일로 좀 미루자 최고위원회에 올려서 의결하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윤석열 후보가 안 받아들였다 이런 뉴스도 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김종인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총괄 선대위원장 카드를 빼버리고 나머지 2명 요 안건만 올려서 관철을 시킨 거잖아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거를 김종인 그 전 위원장 입장에서 바라보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뭐 거창하게 분석하고 말 것도 없고 그냥 그 사람의 그냥 그 기본적인 심정 입장에서 그러니까 바라보면 아 내가 요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고 불만을 표출을 했는데 그냥 그러면 나 빼고 2명만 올려? 아 그럼 나 없이 가겠다는 뜻인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네.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이게 파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 기사가 계속 따라붙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어제 김종인 카드를 빼고 김병준 그 김한길 카드만 올려서 의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에게 최후 통첩을 날린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뭐 이 두 사람은 그냥 가니까요. 총괄 맡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고 아니면 말고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사실은 상식적일 것 같은데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자존심이 어떤지는 세상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볼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네.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네. 또 설령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렇게 해서 받는다고 하면 선대위가 어떻게 그 운영이 될까? 과연 총괄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기선과 주도권을 윤석열 후보한테 완전히 뺏겨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러면 사실상 원톱으로서의 총괄 역할을 하지도 못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를 리가 없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과연 합류할까? 지금 어제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나오는 뉴스는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합류 안 하는 쪽으로. 합류 안 많이 하는 보던데요. 쪽으로 지금 전망 기사, 분석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보더라도 그런 분석이 상식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마지막 어떤 그 반전? 마침표가 되는 그 소식은 아직은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완전 단정까지는 하기 힘들지만 어제 있었던 일은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거의 최우성 액션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윤 후보가 왜 김병준, 김한길을 택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을 놓아주려 하는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네. 자세한 내막은 저희가 또 잠시 후에 화요일의 남자 김재현 최고위원에게 물어보도록 하고요. 예. 촌철님들의 반응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밥하기 싫은 여자님, 뜸들이던 밥이 설 익었구만요 라고 해주셨고요. 김종인님, 동명이인이신데 네. 김종인님은 거참 최고 큰 사냥꾼이 함부로 가겠습니까? 라고 해주셨고요. 네. 다크엔젤님은 김종인 경로했다는 언론 보도 등장. 음. 네, 그리고 7741님은 이준석, 윤석열도 서로 얼굴 붉혔다던데 서로 싸우기만 하는 중이라고 물음표를 보내주셨고요. 네. 데이지님은 근데 김종인 없이도 윤 후보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주신 반면에 0995님은 그분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9110님 문제는 지지율이죠. 지지율이 떨어지면 다시 러브콜 보내지 않을까요? 저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오. 오히려. 네. 오히려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스타일 구기면서 지금 합류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럼 얼마나 그러니까 그 잘하는지 보자. 나 없이 잘 되다 보자. 뭐 그렇게까지는 표현을 저는 못하겠고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윤석열 후보가 정말로 코너에 문을 열고 위기다라고 할 때 오히려 그때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하. 왜 정치는 생물이니까. 그럼 되게 극적인 만남이 되겠네요. 네. 근데 뭐 그거는 어차피 민심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짜여진 시나리오라고 하는 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누가 알겠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네. 오히려 근데 그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을 거다. 아하.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속사정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예.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윤석열 후보가 또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이번에는 말을 해서 구설수에 오른 게 아니라 말을 안 해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네. 어제 TV조선이 주최한 글로벌 리더스 포럼 2021에서
이재명 후보에 이어서 무대에 올라서 이제 연설을 해야 되는데 2분 가까이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회자가 시작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에 사회자가 오디오 조정이 있겠다면서 양해를 구했고요. 그러니까 그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하면 프롬프터가 작동하지 않아서 연설을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제 인터넷과 SNS에서 엄청 이제 돌았던데요. 그러면서 네. 이게 뭐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기도 했던데 민주당 쪽에서는 프롬프터를 보지 않으면 즉석 연설조차 할 수 없는 컨텐츠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그 타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건 뭐 뭔가 많이 나온 이야기니까 건너뛰고 방송 입장에서 보면은요. 네. 2분 가까운 묵음은 이건 엄청 긴 시간이거든요. 방송사고죠. 라디오는 3초만 침묵이 흘러도 방송사고라고 하지 않나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한 2초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볼까요? 어떻게 되나? 촌철님들이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요. 하시겠죠. 그런데 2초도 아니고 2분 가까이 묵음이었다라면 이건 큰 방송 사고거든요. 근데 근데 윤석열 후보는 과연 이게 엄청난 방송 사고가 될 거라는 걸 몰랐던 걸까?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여기서 확인되고 지적되어야 되는 문제가 컨텐츠 이전의 순발력 내지 임기응변력 내지 위기 대응 능력 저는 네. 이거라고 보는데요. 어제 행사가 리더스 포럼인데 리더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이게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네. 기술적 실수로 진행이 안 된 것을 두고 행사에 초대받아 참석한 사람이 수습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그러니까 주최 측 안내를 기다리는 것이 상식적이었다. 이런 취지로 이제 항변을 한 건데 네. 제가 조금 전에 뉴스 추려드리면서 사회자가 시작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최 측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안내에 따르지 않은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윤석열 후보의 어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적절했는가는 한번 따져볼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람을 가르는 티모님이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 아닌가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7782님은 리더가 아니라 리더. Leader이 아니라 네. Reader이었네요. 네. 라고 꼬집어 주셨고요. L 발음과 R 발음 네. 어렵습니다. 네. 6307님은 국민들은 참모들의 생각이 아니라 후보 본인의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라고 꼬집어 주셨는데 네. 반면에 이런 질문도 들어와 있습니다. 8019님, JB는 프롬프터 필요 없나요? 라디오에는 아예 프롬프터가 없어요. 라디오 스튜디오에는. 제작진과 소통하는 프롬은 있습니다. 네. 원고가 모니터에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네, JB 머릿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침묵 논란 때문에 사실 어제 그 자리에서 여야 후보가 밝힌 국가 비전이 뭐였는지는 조명도 안 됐어요. 네. 한마디로 각각 어떤 그림을 제시했는지 JB가 정리를 좀 해주시면요. 그냥 키워드로 전해드리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성장과 기회 이 키워드를 내세웠고요. 윤석열 후보는 통합 이 키워드를 내세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남은 건 침묵이었다. 네. 3772님이 이런 논란이 TV조선에서 일어났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라고도 또 전해주셨네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민주당 선대위가 배우자 기획단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를 전면에 내세워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조직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앞서서 김혜경 씨는 조금씩 노출도를 높여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18일에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관람에 이어서 대전 현충원 참배, 초등생과의 반상회, 청주시장 방문 등등의 일정을 이재명 후보와 함께 소화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이유는요? 일거양득도 아니고 일거삼득 이렇게 아마 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첫째, 이재명 후보와의 화합을 어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 유권자층을 공략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형수 욕설, 여배우 스캔들 의혹 등으로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킨다. 이게 또 하나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김건희 씨에 대한 역주목도를 높인다. 이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다목적 포석을 가지고 지금 이 조직을 꾸리는 걸 지금 그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문제는 그러면 김혜경 씨의 캐릭터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이 이런 전략을 설정을 했다면 당연히 김혜경 씨의 캐릭터는 이전 후보 부인보다도 더 정교하고 임팩트 있게 구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번 이걸 보고 이제 가만히 떠올려 봤거든요. 김혜경 씨의 지금 그런 캐릭터가 뭘까? 떠오르는 게 있나요? 별로 떠오르는 게 없기 때문에 김혜경 씨 캐릭터를 그럼 어떻게 구축하려고 하는 거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좀 답을 참 아직은 못 찾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특유의 친화력과 나름 스토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 인사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뭘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한편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형수 욕설 논란 당시에 공개된 녹취에 가족 간 다툼을 벌일 때 김혜경 씨의 음성도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또 물음표를 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는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게요. 선거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교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는 게 선거의 가장 기본 원리잖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김혜경 씨를 전면에 끌어내고자 하는 것은 더불어 상대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를 끌어내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는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김혜경 대 김건희 이 비교 구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점을 지금 중요하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물음을 주고 계십니다. 고세원님 그리고 0907님 비슷한 의견이신데요. 김건희 씨는 어느 장소에서 출연을 할까요? 나온다 하더니 왜 안 나올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댓글이 그렇게 달리는 거죠. 네, 이런 댓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밀님은 캐릭터가 뭐가 중요해요? 배우자까지 무슨 캐릭터가 필요하냐? 진실성 있는 모습이면 되죠.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반면에 5083님은 아직도 해경국만 생각이 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런 의견도 있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국민의힘도 배우자 포럼을 띄운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김건희 씨와는 별개 조직이다. 뭐 이런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네. 정말 김건희 씨의 정식 등판이 언제 어디가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 예. 이번 선거는 왜 이렇게 유난히 배우자들이 조명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조명의 그 차원이 이전 선거 후보의 배우자와는 좀 다른 거잖아요. 네. 그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후보의 어떤 그 배우자로서의 조명이 아니라 그냥 독립된 한 주체로서 그 검증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전과는 좀 다른 거잖아요. 김건희 씨의 경우가 지금 그런 경우인데 언제 등판을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변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 결과 이거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만간 뭐 수사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게 일반적 전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면 그것까지 보고 등판을 시키더라도 시키려고 하는 게 어찌 본다면 상식적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조만간이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엔 진짜 조만간이 될지 일단 이거부터 검증을 해봐야 되긴 합니다만. 초코칩 라떼님이 수사에 협조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이 왔네요. 네.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크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